오늘 영상은 숫자 하나로 시작하겠습니다. 392억 원.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는 순간 여러분은 배드민턴을 더 이상 예전처럼 볼 수 없게 될 겁니다. 392억 원. 이건 단순한 상금이 아닙니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세계 배드민턴 연맹 BWF 월드 투어에 걸린 연간 총 상금 규모, 즉 배드민턴 역사상 가장 큰 돈, 가장 위험한 판이 열렸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 하나, 이 거대한 돈의 흐름, 이 새로운 시대의 한가운데에 대한민국의 안세영이라는 이름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돈이 걸린 무대에서 과연 한 선수가 계속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이 시스템 자체가 결국 그 선수를 삼켜버릴까요? 안세영은 이미 증명했습니다. 2023년 배드민턴 역사상 최초로 시즌 상금 100만 달러 돌파. 누구도 넘지 못했던 벽을 혼자 넘어섰죠.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돈이 커질수록 경기 수는 늘어나고 휴식은 줄어들고 세계 1위조차 예외 없이 더 많은 경기를 강요받는 구조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BWF는 말합니다. 더 많은 경기, 더 많은 중계, 더 많은 광고. 선수는 이제 경기력만으로 평가받는 존재가 아니라 콘텐츠이자 자산이 되는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질서 속에서 안세영에게 주어진 것은 황금의 기회일까요? 아니면 왕관의 무게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392억 원짜리 판이 왜 만들어졌는지, 왜 하필 안세영이 그 중심에 있는지, 그리고 이 시대가 그녀를 더 위대하게 만들지 아니면 가장 먼저 소모시킬지를 차근차근 그러나 아주 냉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스포츠 247이 더 깊은 분석으로 돌아올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392억 원이 만든 새로운 배드민턴 시대 그 첫 번째 장면부터 함께 들어가 보시죠.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판이 왜 선수들에게는 기회이자 동시에 공포가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92억 원. 이 돈이 커질수록 선수들이 웃을 시간은 오히려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월드 투어 시스템은 단순히 상금이 늘었다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건 배드민턴의 리듬 자체를 바꿔버리는 구조 변화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바로 경기 수입니다. 대회는 더 길어지고 출전 선수는 더 늘어나며 무엇보다 중요한 한 가지, 세계 랭킹 1위조차 예외 없이 조별 예선을 치러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제 안세영도 중반부터 출전하거나 컨디션 조절용 경기라는 선택지를 갖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한 경기 한 경기 모두가 소모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소모는 체력만이 아니라 집중력과 멘탈까지 깎아냅니다. 여기서 공기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강자는 기다릴 수 있었고 약자는 도전할 기회조차 얻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강자도 매번 증명해야 하고 약자는 매 경기 한 번의 이변을 노릴 수 있는 구조가 됐습니다. 이게 왜 위험할까요? 안세영은 지금까지 길어질수록 강해지는 선수였습니다. 상대를 지치게 만들고 끝에서 무너뜨리는 타입이죠. 하지만 경기 수가 늘어나면 그 장점이 누적 피로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함께 커집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시대는
안세영에게 단순한 축제가 아닙니다. 이건 얼마나 오래 지배할 수 있느냐를 시험하는 무대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가설을 던져 봅니다. 이 시스템은 정말 모든 선수를 위한 걸까요? 아니면 극소수의 슈퍼스타를 더 빠르게 소모시키는 구조일까요? 그리고 그 질문의 중심에 가장 먼저 이름이 불리는 선수가 바로 안세영입니다. 그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너무 꾸준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의 첫 번째 시험대에 올라가게 된 건 아닐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그러니까 이 변화가 단순한 스포츠 정책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상업적 설계라는 점, 그리고 왜 안세영 같은 선수가 이 거대한 판의 핵심 상품이 되었는지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변화가 단순한 스포츠 개편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왜 이 모든 구조의 중심에 안세영이 놓이게 되었는지를 짚어보겠습니다. 겉으로 보면 상금 확대입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분명한 방향이 보입니다. 더 많은 경기, 더 많은 중계, 더 많은 노출. BWF가 원하는 건 단순한 경쟁이 아닙니다. 이야기가 반복해서 소비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가장 안정적으로 만들어내는 존재가 바로 슈퍼스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광고주는 누구를 원할까요? 매번 결승에 오를지 모르는 선수가 아니라 거의 확실하게 4강 이상을 보장하는 선수입니다. 그 이름이 바로 안세영입니다. 새 시스템에서는 연간 경기 수가 대폭 늘어납니다. 이는 곧 중계권 가치 상승, LED 광고 확대, 글로벌 스폰서 유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중계는 누가 책임질까요? 결국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얼굴이 필요합니다. 가설 하나. 이번 시스템 개편은 전체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 아래 사실상 스타 중심 리그 구조로 이동하는 첫 단계는 아닐까요? 안세영은 이미 2023년 한 시즌 상금 100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의 스토리였죠. 이제 상금이 2배로 뛰면 이야기는 더 커집니다. 셔틀콕의 제국, 배드민턴 최초의 연간 300만 달러 도전, 이런 헤드라인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리그가 스타를 필요로 할수록 스타는 더 자주 코트에 서야 합니다. 더 많은 노출, 더 많은 책임, 더 많은 검증, 이건 기회이면서 동시에 덫입니다. 과연 안세영은 이 구조를 지배하는 쪽이 될까요? 아니면 이 구조에 의해 소모되는 첫 번째 사례가 될까요? 또 다른 가설을 던져 봅니다. 이 시스템은 꾸준한 선수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단발성 이변이 아니라 지속성이 가장 큰 무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가장 유리할까요? 기복이 거의 없고 전술 대응이 빠르며 장기전에서 무너지지 않는 선수, 바로 안세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판은 위험하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최적화된 구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 경쟁자들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이들 역시 더 많은 경기에서 데이터를 쌓고 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전략을 준비할 겁니다. 이제 싸움은 단순한 기술전이 아닙니다. 데이터 전쟁, 체력 관리 전쟁, 일정 설계 전쟁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안세영이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선택과 집중 전략, 그리고 25세 전성기 시즌이 왜 역사적 분기점이 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진짜 승부는 코트 위가 아니라 일정표 위에서 시작됩니다. 2027년
새 월드 투어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해. 그때 안세영의 나이는 만 25세. 선수로서 신체 능력, 경기 이해도, 멘탈 안정감이 동시에 정점을 찍는 시기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전성기와 과부하가 같은 시기에 온다는 점, 연간 최대 30개 이상 출전 가능성, 조별 예선 의무화, 한 대회에서 최소 경기 수 증가, 이건 단순히 많이 뛰면 된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잘못 설계하면 전성기를 소모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등장합니다. 선택과 집중. 모든 대회를 다 잡겠다는 욕심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슈퍼천, 파이널, 올림픽 포인트 대회. 이 핵심 구간의 컨디션을 맞춰야 합니다. 가설을 하나 더 던져 보겠습니다. 만약 안세영이 상금 총액보다 포인트 가치 중심으로 움직인다면, 즉, 돈이 아니라 역사에 남는 타이틀을 우선한다면, 그 선택은 단기 수익은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브랜드 가치는 폭발적으로 상승합니다. 이제 배드민턴은 단순 종목이 아닙니다. 글로벌 스트리밍, SNS, 클립, 하이라이트 소비 시장이 함께 움직입니다. 경기 하나가 24시간 안에 수백만 조회수를 만들 수 있는 시대입니다. 결국 질문은 이것입니다. 안세영은 선수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시스템을 대표하는 아이콘이 될 것인가? 전성기는 짧습니다. 하지만 구조를 지배하는 선수는 오래 갑니다. 또 하나의 변수. 체력 관리. 안세영은 이미 무릎 부상 이력이 있습니다. 많은 경기는 많은 피로 누적은 작은 부상이 큰 균열로 이어질 위험. 그래서 앞으로의 시즌은 기술 싸움이 아니라 회복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면, 영양, 데이터 기반 트레이닝, 경기간 회복 시간 조절, 여기서 승부가 갈릴 겁니다. 그리고 이 지점이 바로 안세영의 또 다른 강점입니다. 그녀는 감각형 선수가 아니라 준비형 선수입니다. 경기 전 루틴, 분석, 복귀. 이건 단기 반짝 스타가 아니라 장기 집권형 선수의 특징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상상해 봅시다. 만약 2027년 첫 시즌에 안세영이 슈퍼천 2개 이상 플러스 파이널 우승까지 가져간다면 그 순간부터는 경쟁이 아니라 추격전이 됩니다. 판이 굳어버립니다. 하지만 반대로 초반 과부하로 흔들린다면 경쟁자들은 바로 빈틈을 파고들 겁니다. 이게 바로 전성기 시즌이 분기점이 되는 이유입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에서는 이 392억 원의 전쟁이 결국 무엇을 바꾸게 될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이 단순한 상금 경쟁이 아니라 배드민턴의 패러다임 전환일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392억 원 전쟁은 정말 돈의 전쟁일까요? 표면적으로는 맞습니다. 상금이 2배, 3배로 뛰고 투어는 더 길어지고 경기는 더 많아집니다. 하지만 본질은 다릅니다. 이건 배드민턴의 주도권을 누가 가져가느냐의 싸움입니다. BWF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우리는 이 종목을 더 크게 키우겠다. LED 광고, 축제형 경기장, 중계 확대, 글로벌 시장 확대,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는 얼굴이 필요합니다. 지금 그 가장 강력한 후보가 바로 안세영입니다. 여기서 하나의 가설을 제시하겠습니다. 만약 2027년부터 2030년 사이 안세영이 세계 랭킹 1위를 유지하며 상금, 타이틀, 파이널을 동시에 장악한다면 그녀는 단순한 챔피언이 아니라 한 시대를 상징하는 브랜드가 됩니다. 테니스의 페더러, 골프의 타이거 우즈, 피겨의 김연아처럼 종목의 얼굴이 되는 순간
상금은 결과일 뿐입니다. 진짜 가치는 영향력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일정 과부하, 체력 소모, 경쟁자들의 분석 강화, 새 시스템은 안세영을 더 부자로 만들 수도 있지만 동시에 더 많이 노출시키고 더 많이 분석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쫓는 입장이 더 많았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연구하는 대상이 됩니다. 이게 왕관의 무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배드민턴은 이제 완전히 다른 단계로 들어섭니다. 경기 수 증가는 변수 증가, 변수 증가는 이변 가능성 증가. 예전에는 실력 차이가 있으면 긴 시즌 동안 결국 정상은 같은 선수에게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한 번의 조별 예선 미끄러짐, 한 번의 체력 저하, 한 번의 집중력 붕괴가 큰 타이틀을 날릴 수 있습니다. 392억 원은 상금 규모이면서 동시에 압박의 규모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 걸까요? 한 명의 선수의 전성기, 아니면 한 종목의 산업화 전환점? 안세영은 지금 기량, 멘탈, 나이, 브랜드 가치, 모든 요소가 정점으로 향하는 구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2027년 만 25세, 그때 그녀는 단순히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가 아니라 이 시스템을 상징하는 아이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392억 원의 전쟁에서 최종 승자는 누가 될까요?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선수? 가장 오래 1위를 지키는 선수? 아니면 가장 큰 시대를 남기는 선수? 어쩌면 우리는 이미 그 이름을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셔틀콕 위에 올라탄 새로운 시대, 그리고 그 중심에 선 안세영. 여러분은 이 전쟁의 끝에서 누가 웃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예측을 남겨주세요. 이제 진짜 전쟁은 2027년에 시작됩니다.